네. 지난 미국 시간 15일이죠. 미국 대선의 첫 번째 관문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가 치러졌는데요. 이게 역시 예상대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었네요. 네. 여기서 아이오와 코커스라는 거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되는 거기서 열리는 당원 경선인데요. 말 그대로 당원들만이 할 수 있는 투표인데요. 북극의 한파를 뚫고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들이 투표를 해갖고 30분 만에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 거예요. 득표율을 보면 트럼프가 51%로 독보적인 1위,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죠. 이 양반이 21%로 2위, 그리고 유엔 대사를 지냈잖아요. 누가? 니키 헤일리 19%로 3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가 출신 비백 라마, 그 이름이 뭐 있다고야. 라마스와미 후보가 7%에게 4위를 기록했네요. 이 가히 트럼프를 위한 경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럼프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한편이 4등을 기록한 라마스와미는 후보 사퇴 선언했어요. 그렇죠. 뭐 할 맛이 나겠어요. 트럼프 그리고 지지한다고 의사를 밝혔네요. 이로써 트럼프는 과반 지지율로 아이오와주 대의원이 40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 20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선은 일종의 간선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직선제잖아요. 이 각 주의 대의원을 얼마나 몇 명이나 확보하는 애가 관건인데 트럼프는 일단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 같아요. 한편 디센티스하고 헤일리는 각각 8명과 7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의 전체 대의원은 2,429명이고 이 중에 아이오와 코커스는 1.6%를 확정짓는데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후보별 득표율 거기에 따라서 대의원 수를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까 20명을 트럼프가 확보한 거고 아까 득표율 51% 나왔잖아요. 한편이 또 떠오르는 다코스죠. 다코스로 주목받았던 우리 니키 헤일리가 3위에 그쳤다는 것이 좀 글쎄요. 약간 좀 의아스러운데요. 오는 23일 열리는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에서 이거 헤일리가 만약에 뒤집지 못한다면 트럼프의 독주는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봐야 돼요. 이 놀라운 거는 트럼프는 작년에 무려 91개, 거의 100개 육박하는 혐의가 91개입니다. 91개 혐의로 4번이나 기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죠. 대단하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치러진 조지아주 대선 투표 결과에 대해서 뒤집으려고 했잖아요. 뒤집기 시도했다고. 그리고 연방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고 해서 또 기소가 됩니다. 또 이 망신. 이게 뭡니까 이게. 포르노 배우한테 입막음용으로 돈 줬다고 해서 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끝으로 백악관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해서 대통령 시절에 중요 기밀 문서를 집으로 갖고 갔대요.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걸로 또 기소가 됩니다. 이 말하기도 숨이 차요. 정말 대단한 도라이다. 이중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던 거, 그리고 연방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고 기소된 거 이거 하고요. 백악관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게 모두 다 중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 상기에서 제가 열거한 그 각 재판의 첫 기일이 올해 3월 4일 그리고 5월 20일인데요. 특히 3월 4일 바로 다음 날이 공교롭게도 미국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리는 일명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요 슈퍼 화요일이에요. 다음 날이. 트럼프한테는 이 슈퍼 화요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대 대선을 보면은 이 슈퍼 화요일의 승자가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나는 사례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에요. 과연 트럼프 재판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재판이 신경이 쓰였는지 트럼프는 그동안 위의 재판들을 대선 이후로 잡아주세요 하고 땡깡을 부리고 때를 썼는데 꺼져 라는 소리만 듣고 거절당했습니다. 한편 지금 추세로 봐서는 3월 4일 열리는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참고로 요 3월 4일 열리는 재판에 대한 결과는요 4월 말에서 5월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 공화당 대선 후보를 확정짓는 전당대회는 참고로 7월 15일부터 4일간 위스콘신주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한편 이 트럼프로서는요, 앞서 말한 오는 23일 열리는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니키 헤일리 때문에. 왜냐, 이 헤일리가 뉴햄프셔에서 강세를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헤일리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선전을 한다면 트럼프도 아마 안심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트럼프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고 제2의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3월 19일까지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서 경선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전략이에요. 예,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헤일리는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32%의 지지율로 트럼프의 39% 지지율을 근소한 차이, 약 7%포인트 차이 나죠. 근소한 차이로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좀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굵직굵직한 일정을 정리해 보면은요. 일단 이달 15일에 1차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렸죠, 이미. 그리고 오는 23일에 앞서 말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열리고요. 이어서 3월 5일에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 있고요. 3월 19일에 제2의 슈퍼 화요일이라 불리는 경선이 또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트럼프는 3월 19일까지 승리해갖고 경선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이게 저는 좀 이제 끝으로 이제 정리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이거 참 중국하고 우리나라한테는 분명 재앙이 될 겁니다. 예. 중국한테는요, 지난 대통령 시절 다 보여줬잖아요. 더욱 강력한,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무역 전쟁을 벌일 게 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또 가만두겠냐? 괴롭힐 겁니다. 예.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댈 게 뻔해요. 제 눈엔 다 보입니다. 보호무역주의하고 탈세계화 신봉자예요. 신봉자인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고유의 관세를 또 이바이데스에 매길 거고요. 이거는 아마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하지? 그럼 이 무역전쟁이 이제 벌어질 테고, 그럼 이 무역전쟁은 금융시스템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게 뻔합니다. 예.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인간이. 노골적으로 돈 내놔. 쇼미더머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전례가 있잖아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더 내놓으라고. 그때 얼마나 우리를 또 못살게 굴었습니까? 1조 이상 내놓으라고. 이게 아마 더 내놓으라고 이번에도 또 압박할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수단으로 삼을 거고, 뻑하면 이제 주한미군 뺀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게 뻔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자산들 있잖아요. 요거 한반도 정계시마다, 즉 우리나라 이제 올 때마다 돈 내놓으라고 또 할 게 뻔합니다. 예. 그럼 유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유럽은 가만두겠냐? 아니죠. 예. 나토 탈퇴를 운운하면서 겁박할 것입니다. 아마. 아니, 어쩌면 나토를 진짜 탈퇴할 수도 있어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죠, 여자분. 이분이 과거에 뭐라고 발언을 했냐? 유럽이 만약에 공격을 받아도 미국은 아마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 배경에도 트럼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무튼요, 이 초강대국 미국이잖아요. 거기에 또 최대 도라이 우리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여부가 올 한 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